자, 두 번째 시간 266페이지 제 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제 3자를 위한 계약. 예. 여기도 매년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잘 정리해서 한 문제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1억의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1천만 원의 계약금, 그 다음에 4천의 중도금, 그 다음에 5천의 잔금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금 1천만 원은 본인이 받고 나머지 중도금과 4천만 원, 이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나에게 주지 말고 병이라고 하는 요 3자에게 줄 수 있느냐? 주면 내가 계약을 하겠다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 매도인을 뭐라 부르냐면 요약자 이렇게 불러요. 약속을 요구했기 때문에 요약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하는 말이 나는 누구한테 줘도 대금을 줘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리 하겠다라고 승낙의 약속을 했습니다. 승낙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낙약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9천만 원을 받을 사람을 요 병을 갖다가 수익자다 이렇게 불러요. 수익자. 물론 제 3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될 내용은 매도인을 요약자라고 하고 매수인을 낙약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이 시험 문제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줄 때는 매수인이라고 주질 않아요. 매수인을 주지 않고 그냥 요약자, 낙약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요약자가 매도인이고 낙약자가 매수인이라는 거, 그리고 낙약자가 돈 줄 사람이니까 채무자다라고 하는 걸, 요걸 연결고리를 잘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 겸 낙약자, 그래서 매수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자를 위한 계약이 꽃배달에 해당돼요. 꽃배달. 그 다음에 보험계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되는데, 꽃배달을 한번 사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저 남해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남해에 있는 꽃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해 병원 영안실에다가 무슨 씨 이름으로 우리 학원 이름을 달아가지고 그분 앞으로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저하고 꽃가게하고 계약을 하고 대금도 이렇게 해줬는데 꽃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삼자한테 배달됐죠? 예. 거기 공시법 교수님이었는데 그 공시법 교수 지금 여기 계신 그 공시법 교수님 말고 그 공시법 교수님 모친이었는데 그 모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남해 병원 영안실에다가 꽃 배달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나하고 꽃가게하고 계약하고 대금도 내가 줬는데 정작 꽃은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삼자한테 배달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뭐가 된다고요? 삼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은 제 명의로 보험이 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뭐 흥국생명인지 삼성생명인지 또 뭐 있죠?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회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삼성생명인지 흥국생명인지 여러 가지 뭐 동아생명이 있나? 동양생명? 좌우지간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이 제 집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들어있는 게 생명보험이야. 나 떨고 있니?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은 내 명의로 회사하고 들었고 보험금 타가는 사람은 삼자 이렇게 부인이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삼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나 떨고 있니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 삼자를 위한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자식에게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삼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삼자를 위한 계약은 무지무지하게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요 케이스는 대금을 갖다가 이렇게 삼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 상태인데, 요 9천만 원을 이렇게 삼자에게 줄 거를 요구하는 것을 요걸 뭐라 하면 제3자 약관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요 중도금 4천과 잔금 5천만 원 합해서 9천만 원을 제3자에게 줄 걸 요구한 것을 이거를 계약서에다 특약으로 명시했단 말이죠. 특약을 명시한 걸 요거를 갖다가 제3자 약관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제3자 뭐라 한다고요? 약관. 제3자 약관입니다. 이 3자는 말이죠. 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3자는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현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3자는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위해 가지고도 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아버지가 너무 기다리다가 그 뱃속에 들어있는 며느리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립 중인 법인이니까 아직 법인으로서 아직 존재가 없어요. 설립 중인 법인을 위해서도 3자를 위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이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아는 출생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설립이 끝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두 가지로 나눠서 다시 볼게요.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3자는 현존하지 않아도 성립하고 특정돼 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당시에는 3자는 현존해야 되고 출생해 있어야 되고 설립이 끝나 있어야 되고 특정돼 있어야만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눠서 정리하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가 따로 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따로따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9천만 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될 자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대금을 지급할 자는 낙약자가 줄 거잖아요. 낙약자가 채무자니까. 다시 한번 시험 문제에다가 매수인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법조문도 매도인, 매수인으로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만 정리돼서 문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정리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9천만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자는 누구라 그런다고요? 낙약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무자. 그 자가 돈 줄 자니까. 예, 그래서 봅니다. 그러면 낙약자 겸 채무자가 이 9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수익자에게 이렇게 지급을 했네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만이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약자 겸 채무자가 제3자 약관에 따라서 지금 대금 지급을 했습니다.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 9천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매매 계약이 이게 무효 취소가 됐습니다. 이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가 돼서 하자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무효 취소 등으로 인해서 취소 등으로 인해서 이 계약이 지금 이 계약의 하자 흠결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어졌어. 그래서 또는 뭐 계약이 해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상 회복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상 회복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원상 회복 청구는 돈을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 회복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낙약자 겸 채무자가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데 이 계약에 하자가 생겨서 하자로 인해서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해제로 인해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을 했다. 원상 회복을 청구하려고 한다. 원상 회복을 청구할 때는 돈을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잘 틀려요. 그래서 돈 받은 사람한테 돌려받아야 되지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 회복의 주체가 아니에요. 이게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수익자한테 원상 회복 청구한다 그러면 그냥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원상 회복의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요약자한테 돈을 지급한 낙약자는 요약자한테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된다고요? 요약자. 요약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해야지 돈을 받은 수익자에게는 원상회복 청구가 안 된다. 그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 수익자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 받은 수익자와 요약자 간에 둘이서 찌르고 볶을 문제지 돈 반환 청구는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잠시 봅니다. 266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랑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1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파란색 1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거기 세 번째 줄 여기서 계약을 요청한 사람 요구한 사람 뭐라 한다고요? 요약자. 요약자의 요구를 승낙해 준 사람 뭐라 한다고요? 낙약자. 수익을 받을 사람 뭐라 한다고요? 제3자를 수익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 봤습니다. 자, 일단 프린트물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프린트물 관련해서 5번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슬러시 자릅니다. 여기까지.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계약 체결할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예요. 현존하지 않아. 엄마 뱃속에 있어도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태아를 위해서. 자, 그래서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때는 현존 특정되어야 된다. OX. 여기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때 태아는 출생에 있어야 되고 법인은 설립이 끝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거나 특정돼 있어야만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답이 뭐가 됐다?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와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가로다. 가로 주관식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다. 그래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걸 잘 머릿속에 놓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7번.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낙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박스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 거기를 박스입니다. 낙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 낙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OX. 여기 보세요. 지금 낙약자가 9천만 원을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청구는 수익자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요약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라.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별표를 2개 쳐놓습니다. 이게 학생이 여기서 승부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 7번이 굉장히 못 맞춰요, 학생들이. 그래서 자, 이 7번을 잘 해놓고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 정리를 했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69페이지로 가서 계약의 해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의 해제와 해지와 관련해서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매매 계약에 대한 성질서부터 봅시다. 매매 계약은 내 부동산 1억에 사시겠다면 등기를 넘겨줄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이전할 등기 이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등기를 1억에 넘겨준다 그러면 내가 대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겠다, 등기 넘겨주겠다라는 계약에 대해서 승낙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낙성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자, 다시 합니다. 매매계약은 뭐라 한다고요? 낙성계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등기 이전 의무가 있고 대금 이전 의무가 있으니까 양쪽 다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을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무슨 계약이라고요? 쌍무계약이에요. 매도인은 자기 재산권을 이전시켜야 되니까 재산권을 출연해야 되고 반대로 매수인으로부터 반대급 대금을 받게 되니까 이걸 유상계약이라 그래요. 유상계약. 그 다음에 특별한 방식, 이 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료식이라 그래요. 분료식. 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계약이 지금 이렇게 해제하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자, 해제하겠노라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이 해제의 법적 성질, 이 해제 법적 성질은 무엇일까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해제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이게 법적 성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해요. 상이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상이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는데 채. 그 중에서 해가 뭐예요? 해제, 해지. 이거예요. 해제, 해지.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강의한 내용이 지금 계약법에 와서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칙과 계약법은 같이 묶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계약법, 그러니까 총칙만 내는 게 아니라 계약법하고 이렇게 보통 묶어서 섞어서 찌개를 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계약은 이 효력은 바로 발생합니다. 이걸 형성권이라 그래요. 무슨 권이라고 한다고요? 형성권. 그래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형성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이 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약정 해제와 그 다음에 법정 해제 이렇게 두 개로 봅니다. 자, 다시 합니다. 해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 이렇게 두 개 보는데,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은 특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고요? 특약이에요.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원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약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약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원인이 아니에요. 특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약.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약정 해제는 이것은 뭐가 필요 없느냐 그랬더니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약정 해제를 약정으로 해제할 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최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최고는 당신이 최고야. 이 최고는 아니고 내용 증명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뭘 발생했다고요? 내용 증명, 촉구 이런 거 하세요라고 촉구를 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 해제에 의한 해제는 최고가 없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고 안 하고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요. 약정 해제는. 반면에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법정 해제는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사유가 이게 하나라서. 그래서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이 없이 그냥 해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해제는 법정 해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해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해제는 그냥 별다른 말이 없는 한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법정 해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를 일반적으로 그냥 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정 해제. 자, 그러면 법정 해제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 1, 2, 3 3총사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매 계약이 있었던 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11월 지금 1일 날 매매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11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해지하겠다라고 한 것은 지금 12월 15일 날 지금 해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딱 도달되면 바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은 언제 날짜로 무효가 된다는 건가요?
지금 해제 의사 표시를 한 것은 12월 15일입니다만은 소급의 뜻이 뭐예요? 소급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소급의 뜻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처음부터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처음이에요? 계약서 쓴 날이 처음이에요. 계약서 쓴 날이. 그래서 소급 무효는 해제는 12월 15일자로 해제했지만 11월 1일자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무효가 됐다. 이게 소급 무효의 뜻입니다. 소급 무효는 처음부터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무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을 해요. 원상 회복 의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거죠. 원상 회복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돼요. 다시 한번 어떤 걸 돌려주라고요? 받은 이익 전부. 받은 이익 전부.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존 이익이 있냐 없냐. 그래서 현존 이익, 그러니까 이익의 전부라고 할까요? 예. 이익이 있고 없고. 그래서 이익의 이 전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 불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이익 전부기 때문에 이익이 있냐 없냐 선악 불문하고 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받은 것이 금전이다. 받은 것이 금전을 받았다 그러면 이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받은 것이 금전을 받았다면 돌려줄 때를 뭘 붙여야 된다고요? 이자, 법정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법정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붙일 거냐 그랬더니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해서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돼요. 금전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민법 이게 551조가 규정을 하기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계약의 해지는 해지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소리.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물어보겠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 해제 사유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주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계약 해지하고 그 사유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어려워. 영어는 만점이 나와도 그래서 국어는 만점이 안 나와 잘. 그래서 영어 만점은 나와도. 그래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 손해배상 해제 사유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약정 해제를 했을 때에는 최고를 안 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헷갈릴 말 하나 할게요. 이거는 오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합의 해제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지금 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특별한 말이 없는 한 해제만 주면 무슨 해제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법정 해제라 그랬습니다. 그냥 해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해제 이렇게 주면 그 해제는 무슨 해제라고요? 법정 해제예요. 그럼 법정 해제 그럼 1, 2, 3 세 가지가 나와야 돼. 1, 2, 3 세 개가 뭐라고요? 소급무효,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1, 2, 3 삼총사로서 쫘라락 숨도 쉬지 말고 따라 나와야 돼. 쫘라락 그렇게. 그런데 조금 전에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단독행위의 뜻이 뭡니까? 그렇지. 그 사이에 동영상 많이 안 돌려봤구만. 많이 안 했어. 응? 상대평가가 들어온다고 입법 예고된 건 들었죠? 응? 안 들었어? 들었을 텐데 물론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니에요. 국회를 통과한 거 아닌데 이번 회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1월 달까지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상대평가가 들어오게 되면 합격생을 대략 한 10,000명 선에서 자르게 될 텐데 그러면 대략 10% 전국 10% 안에 들어가야 합격하게 돼요. 단 유예 기간을 주고 들어오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평가가 들어오게 되면 최소 2년 이상 주고 들어와요. 2년 아니면 3년 줄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면서 몇 년을 주고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2년 내지 3년을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영향을 안 받아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그냥 절대 평가가 되니까 그 안에만 합격해서 나가면 돼. 그러니까 빡시게 공부해야 되겠죠? 설렁설렁하면 안 돼.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이제 도입이 돼버리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정말 귀한 자격증이 돼버려요. 귀한 자격증이. 그 전에 따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실렁실렁하지 말고 빡시게 동영상 많이 돌려보고 이렇게 하세요.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뜻은 의사표시가 한 개라는 겁니다. 뭐라 의사표시가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도달만 시키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그런데 합의 해제는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야. 그럼 뭘까? 이건 계약이야. 다시 한번 합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 그래서 이 합의 해제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합의 해제에서. 그래서 합의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해제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합의. 합의는 나 혼자 해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지. 나 혼자 합의해서 합의가 되나?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죠. 이거는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 없이 막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의사표시가 도달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건 합의를 해야 돼. 합의하니까 내 의사와 상대방 의사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의사표시가 두 개니까 뭐가 된다? 계약. 그래서 법적 성질이 계약이에요. 다시 한번 합의 해제의 법적 성질은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이건 계약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승부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법정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만 합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이야. 법적 성질이 계약이야. 그래서 이 간단한 거를 생각보다 많이 못 맞춰요. 이거를. 재밌는 거는 이 시험 문제를 총칙에다 낸다는 거예요. 총칙에다가. 그럼 상대방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가 합의 해제를 딱 넣고 정답이 된다. 합의 해제가 정답이 여러 번 나왔어요. 합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의사표시 몇 개? 두 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 한 개. 다르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가 문제야. 자, 그러면 합의 해제를 했는데 이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합의 해제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니캉 내캉 깨자 그래서 깼는데
합의해서 깼잖아. 합의해서 깼는데 뭘 손해배상해?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최고가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최고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행 지체가 있었다라고. 자, 이행 지체라고 하는 것은 대금 지급일, 만약에 대금 지급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대금 지급일이 예를 들어 가지고 11월 30일이 대금 지급일이다라고 해봅시다. 11월 30일이 됐는데 대금 지급을 안 했어요. 오늘 날짜 현재 12월 1일입니다. 현재. 그러면 대금 지급일이 지나갔죠? 11월 30일이 대금 지급일 이행기일인데 12월 1일 현재면 대금 지급일이 경과됐어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지체라 그래요. 대금 지급일 이행기가 지나버리면 뭐라 한다고요? 이행지체. 이렇게 이행지체가 발생을 하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행지체가 있으면은 기회를 한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최고를 해야 돼요. 액션이 많이 좋아졌어 이제. 자, 그래서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촉구라고 했습니다. 촉구 이행하세요라고 촉구하는 건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최고장 보낸다 그러는데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걸 이걸 최고장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장을 보낼 때는 상당한 기간을 줘야 돼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한 기간이란 얼마를 얘기한다? 복습을 또 안 하는 것만 복습을 안 해. 15일에서 30일. 내가 지난주에 청약과 승낙에서 승낙 기간을 정했냐 안 정했냐 해서 내가 분명히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는데 몇 년 하려고 그러지? 몇 년 하려고 또. 시간이 별로 없다 아이가. 이제 상대평가가 곧 도입될 건데 느긋하면 안 돼. 느긋하면. 자, 지난주에 상당한 기간은 대법원 판례가 며칠을 말한다고요? 15일에서 30일. 제발 부탁하는데 제 강의가 쉽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자빠져 있으면 그냥 금방 까먹어. 쉬운 거는 프로 강사한테 들어서 쉬울 뿐이지 여러분 거 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거로 만들려고 그러면 동영상 보고 노트 만들고 책 읽고 이래야 여러분 거 되지. 쉬운 게 여러분 거한테 쉬운 거야? 나한테 쉬운 거지. 들을 때만 쉬운 거야. 그냥 다 빠져나가. 내 어제 그제 다 포항에서 강의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 다 대답이 빠락빠락 다 나왔는데 여기 지금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계속 복습 안 한다고 계속 잔소리해야 되잖아 이게. 시간이 없다 아이가. 시간 없어. 12월 30일 날 볼 것 같아. 10월 30일이면 안 급해. 여러분 시험일은 5월 1일이야. 5월 1일. 1차 기준으로 5월 1일. 급해. 시간이 없다고. 근데 이걸 느끼질 못해. 시간이 없다는 거를. 더하면 잔소리니까 그만해. 나쁜 놈 되기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서 그만해야 돼. 자, 이행지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최고장을 보내면서 12월 20일까지 변제가 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최고장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12월 20일은 15일은 넘어갔고 30일 안에 들어있잖아. 20일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12월 1일 날 보냈으니까 15일은 지나갔고 30일 안에 있잖아. 20일이.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최고장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나 이 계약 해지하겠노라 라고 기회 한번 줬으니까 12월 20일까지 이제 변제가 안 되면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최고를 안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최고를 안 해도 되는 케이스.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최고를 안 해도 되는 케이스를. 그래서
어떤 경우에 최고를 안 해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최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정기행이라든가 이행 불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약정해제, 저기 약정해제 왼쪽에 보니까 최고 필요 없다고 써놨죠? 저기 봐요. 저 약정해제 왼쪽에 최고 필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정해제도 최고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기행위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정기행위라고 하는 걸 잠깐만 봐드리겠습니다. 정기행위. 이 정기행위가 뭐냐면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합니다. 뭐가 정해져 있다? 오케이.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정기행위라고 부른다. 자, 사례를 2개 들어줄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식을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복 맞춰놓은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최고를 하게 되면 15일에서 30일 줘야 되죠? 최고하면 일단 15일, 30일 줘야 돼. 근데 내일 예식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늘 불 나버렸으면 이거 최고하면 안 되지. 15일, 30일 못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바로 계약을 해제해야 돼요. 최고 없이 막바로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최고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기행위,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사례 하나 다시 바꾸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떠난대요. 환송식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대구공항에 12시 비행기를 탄다 그래가지고 대구공항에 11시 15분까지 꽃 배달을 해라. 이래서 꽃집에다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1시 40분에 저 비행기장 안으로 들어갈 거라서 11시 15분까지 꽃 배달을 하라는데 꽃이 안 오네. 그래서 35분이 돼서 이제 슬슬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빨리 전화해야지. 왜냐면 그거 최고 해봐야 15일 30일 줘야 되니까 안 되니까 막바로 정기행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행위는 최고는 필요 없는데 뭐는 해야 되냐면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뭐는 해야 된다고요?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로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뭐는 필요 없고요. 최고는 필요 없고 최고를 하게 되면 시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고는 필요 없고 정기행위 최고는 필요 없고 막바로 뭐 하면 된다고? 해제 의사표시. 꽃배달 중단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식하는 그 옷 맞춰놓은 집에다가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내일 예식해야 되니까 이거 불이 났으니까 다른 데 가서 옷 맞춰야 되니까 이거 계약 해제하겠다라고 해서 해제하고 다른 집에 가서 빨리 옷 다시 기성복이라도 사서 다시 내일 입어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최고 없이 막바로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좀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매수인 쪽이 말입니다. 매수인 쪽이 이게 공유로 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공유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요.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어느 1인에게만 해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A, B, C 이 해제 의사표시는 전원에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상태로 되어 있을 때는 어느 1인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전원에게 다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느 1인에게만 의사표시하면 안 돼요. 전원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도인 쪽이 공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매도인 쪽이 만약에 이게 갑을 병이 됐다 칩시다.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전원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싶으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다시 한번 전원에서 전원에게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된다. 어느 1인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는 공유 상태였을 때는 해제가 되지 않는다. 전원에게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서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자, 프린트물 관련해서 메일 정리 노트 8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 8번입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여기 봐, 여기 합의 해제가 된 상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법정 해제라고 그랬나요? 이제 헷갈린다. 이제 헷갈려. 자, 여기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어떤 건 안 된다고요? 합의 해제와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기 봐죠. 약정 해제도 손해배상 청구 없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한 번 들었을 때는 들을 때 쉬워 보여도 그게 안 쉬운 거라니까. 그게 문제가 나오면 쉽다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8번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자,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10번.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이득의 현존 여부와 선의 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금전 반환의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의 이길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OX. 자, 여기 봐. 여기 지금 원상 회복을 할 때는 받은 이익 전부인데 이익의 전부, 이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선악 불문하고 금전인데 이자를 붙이는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라. 언제부터요? 받은 날. 근데 시험 문제는 받은 날의 이길이란 말이에요. 이길은 무슨 말이에요? 다음 날. 틀렸네.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 받았으면 오늘 날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오늘 받았으면 여기 오늘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돼요. 내일부터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번에다가 별표 칠까요? 이런 스타일의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프린트물 뒤집어서 11번입니다. 11번. 약정 해제는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에 따른 것이다. 가로에 따른 거 뭐에 따른 것이다? 여기 봐요. 약정 해제는 뭐에 따른 거라고요? 특약에 따른 거예요. 특약. 그래서 거기 약정 해제는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을 다른 말로 약정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특약을 뭐라 한다고요? 약정, 특약에 또는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OX.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법정 해제가 손해배상 되는 거라고. 법정 해제가. 오늘도 너무 많은 거 들었다 이거. 자, 답은 O다 X다. O.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2번.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 해제권이 발생을 하고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는 요하지 않는다. OX. X. 자, 여기 봐. 여기 정기행위는 뭘 요하지 않는다? 최고는 요하지 않지만 의사표시는 요한다. 다시 한번. 정기행위는 뭘 요하지 않는다고요? 최고는 요하지 않지만 뭐는 요한다?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안 하면 꽃이 11시 40분이 됐는데도 배달해서 온다니까. 그리고 해제 의사표시를 안 하면 그 옷값 물어줘야 된다니까. 그 드레스 집에 불 났어요.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죠. 그래야 다른 집 가서 옷을 사지. 그러니까 뭐는 필요가 없고 최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는 해야 돼요?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죠.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죠. 꽃 그만 갖고 와라. 이미 손님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비행기 타러. 그러니까 꽃 이제 와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내일 예식이라서 이제 더 못 기다리니까 다른 데 가서 옷 사야 되니까 계약 해제하겠습니다. 계약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려받고 가야죠. 예.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답이 뭐예요? X.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는 요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최고는 요하지 않지만 뭐는 해야 돼요?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X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수인이란 말은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당사자 중 1인에게 하면 된다. OX.
1인에게 하면 안 되고 수인일 때는 전원에게 해야 돼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에게 하면 해제 효력이 없어요. 전원에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별표치입니다. 14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OX. 강의할 때만 쉽다니까. 강의할 때만 이래서. 아, 여기 써냈잖아.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왜 그 벌벌벌 대고 답을 못 고르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틀렸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해제를 하고 해제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뭐다? 약정 해제와 합의 해제만 손해배상 청구가 없고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제를 하고 해제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괜찮아요. 1월에 내가 또 할 거고 3, 4월에 또 할 거고 5, 6월에 또 할 거고 앞으로 여러 번 많이 할 겁니다. 단 여러분이 가서 동영상 돌려보고 책 읽어보고 하셔야 돼. 내가 봤을 때 지금 대구는 느긋해. 너무 느긋해. 지금 이런 상태로 안 돼. 이러면 1년에 못 붙어. 자, 그래서 14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안 되는 건 뭐라고요? 약정해제, 합의해제가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해제라고 주부르면 어떤 해제를 말한다고요? 법정해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정해제란 말이 나오면 삼총사 두루룩 1, 2, 3 숨도 쉬지 말고 그냥 불러내라 그랬습니다. 1, 2, 3 세 개 불러내라고 삼총사 뭐라 그랬다고요? 소급무효,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소급무효,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 세 가지를 숨도 쉬지 말고 쭈르륵 불러내라고 이거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물론 수업을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시간을 끝낸다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해제라고 했을 때 이 해제는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지금 해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제가 무슨 원이라고요? 후발적 원인입니다. 후발적 하자가 됩니다. 후발적 하자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소. 이 취소는 원시적 하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취소는 무슨 원인이라고요? 원시적 하자. 원시적 하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일명 4개. 뭐가 있다? 봐라 공부 안 한다니까 이렇게. 제착사각. 그래 제착사각. 그 많이 해줬는데도 대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잠시만 기다리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늦었어. 자, 취소는 무슨 원시적 하자 4개밖에 없어요. 법정 사유이기 때문에 딱 4개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되라고요? 제착사강 딱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요 해제는 후발적 하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속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혹시 뭐 이해가 안 됐거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저기 대답을 못한 부분은 자꾸 돌려보시면서 순발. 왜냐하면 제가 이걸 독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많이 주고 푸는 게 아니고 시간을 쪼들린단 말이에요. 특히 1차 시험은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풀면 풀리는데 시험장에서는 안 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에 쪼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에서 풀면은 느긋하게 푸니까 풀려요. 왜?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배려하면서 풀 수 있잖아. 근데 시험장에서는 안 그래요. 15초, 20초 안에 두루룩두루룩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가 0.5초 내에 반응을 해야 된다면 0.5초 내에 반응하려면 동영상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빠른 속도로 읽는 훈련을 해줘야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조금 느긋함을 버리고 조금 좀 이렇게 조속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프린트볼 하나만 이제 보고 쉬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서 볼 거냐면은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프린트볼 매일 정리는 9번입니다. 9번 해제는 후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며 취소는 원시적 하자를 원인으로 한다. OX.
오, 좋습니다. 자, 요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와서 임대차를 보겠습니다. 칠판 다 지워주세요.